자연과 교감하며 천천히 그리고 유쾌하게 감성 여행을 즐기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4, 50년 전 시간이 그대로 멈춘 서천. 추억 어린 옛날 글씨와 향수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할 것은 바로 판교. 서울 갈 때 지나가면서 경기도 판교는 봤어도 충남 서천에 판교가 있을 줄이야. 짜자잔. 진짜 판교 맞죠? 맞죠? 추억 돋는 아날로그 감성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천군 판교면입니다. 기차역이 그대로 재현돼 있고 그 주변으로 줄지어선 옛 간판들이 반겨주는 곳이죠. 말 그대로 정겨운 풍경입니다. 여기는 건물도 높지 않고 지붕이 다 낮아요. 이런 간판 같은 것도 보면은 다 레트로 스타일? 마치 시간이 멈춘 마을 같아요. 판교면 현암리 골목을 거닐다 보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모두가 그대로 정지하는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멈춘 마을이란 이름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사람. 저를 깨워주신 분은 누구시죠? 난 판교 주민인데 네, 어쩐 일이에요? 판교 여행하러 왔어요. 잘하셨네. 판교라는 지명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 그거 궁금했어요. 전 경기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판자가 이제 널판자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있었다. 네. 널판지로 만든 다리가 있었다. 그래 너덜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덜이 장이라고도 하죠 여기를. 판교는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되면서 번성했던 곳인데요. 광천, 논산과 함께 손꼽혔던 충남 3대 장터이자 우시장이 열렸던 곳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우와, 이 건물은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거는 다른 건물이랑 더 달라요. 잘 봤어요. 90년 90년 넘었어요. 동일 주조장. 여기가 바로 면내에서 유일한 주주장. 유일한 주조장. 그렇지. 술 만드는 거. 여기서 술 만들어서 탁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 텔 45? 예. 저건 또 뭐예요? 저기 이제 전화번호인데 네. 옛날에는 이제 교환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45번 바꿔주세요 하면 45번 바꿔주는 거지. 네. 이 리포트처럼 리포트 이름 불러서 바꿔주세요 하면 안 바꿔준다고. 전화번호가 그 집 상호이면서 네. 집안 얼굴이지 얼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단층 집들 사이로 2층 집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흔치 않은 구조였다고 하니 더 궁금하더라고요. 고매 구자 사이. 예? 뭔 소리인지 몰라?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뜻이에요? 일본 말로 네. 쌀 주세요. 쌀 주세요? 저 일본말 아리가또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웬 쌀을? 일본 네. 사람들 네. 지주집이었는데 자기들이 농사 진 걸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지어서 갖다 주면 네. 그걸 이제 본판에 고리로 이제 고리 비싸게 네. 세를 받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는 천황폐하면서 해가지고 den노해이가 반자이 네. 만세 삼창을 넣어야 첫째는 주고 네. 두 번째는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아까 내가? 고메구다사이. 그렇지 쌀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말 할 줄 모르면 안 줬다고. 조건을 걸고 그렇게 준 거예요? 악랄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이게 아픈 역사도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냥 지금 놔뒀다가 다시 복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낡고 빛바란 데다 아픈 역사까지 남아있는 2층 집.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어 현재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젊은이들을 설레게 했던 곳이랍니다. 아저씨, 상어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상아 배고파? 네. 아까 사줄까? 우리 깎아서서 영화 보러 가요. 지금은요 안 해요. 에? 안 해요? 네. 저 영화 보고 싶었는데 왜 안 해요? 이게 옛날에 60년대 말까지는 네. 영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TV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해요. 극장이 드물던 시절 부여와 보령 등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영화를 보러 왔다는데요.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에 설레하던 표정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장항읍을 찾았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던 장항 화물역이 도시탐험역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느낌 있는 일상, 느낌 있는 여행 장항 도시탐험역입니다.
이곳은 맞이올 어린이 시공간, 장항 도시탐험 카페, 전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항 이야기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항 주민들에게는 느낌 있는 일상을, 장항에 여행을 오신 분들에게는 여행의 특별함을 선사하는 문화관광 플랫폼 장항 도시탐험역입니다. 먼저 전망대부터 올랐습니다. 왔다. 와, 여기 올라오니까 장항 읍내가 다 보이네. 기찻길도 있고 마을도 다 보이고 또 판교면과는 다른 분위기죠. 전망대에서 장항 읍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들녘부터 저 멀리 재련소의 굴뚝도 보이고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기 장항 이야기를 들려줄 문화관광 해설사 나연옥입니다. 해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 장항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네. 이 장항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흥남 진남포에 이어서 여기 장항에 재련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금을 비롯해 많은 비철금속들을 재련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분수물자나 이런 것들을 대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그래서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가 바로 장항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금과 은, 동과 같은 비철금속을 수탈하기 위해 세워진 장항재련소. 장항은 이 재련소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탐험역 한편에는 잊혀져가는 장항의 옛 이야기들이 옛 사진과 재미있는 그래픽으로 전시돼 있는데요. 장항을 찾은 여행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오면 장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박물관, 미술관 하면 그 새하얀 벽들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번쩍번쩍 화려하기도 하고 좀 카페에 있는 느낌도 나고 좀 가벼운 기분으로 장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항의 역사도 알았겠다. 이제 밖으로 나가 거리의 풍경을 만나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먹어야 맛있다. 만나로. 만나로야. 우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으면 거리 이름이 만나로일까요? 정감 있는 글귀들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미소가 번집니다. 또 중간중간 재밌는 글귀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거 찾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맛있는 냄새 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예요? 생선 같긴 이게 한데. 항망박대라고 여기 장항의 특산물이에요. 항만에서 해풍으로 말린다는 장항의 대표 특산물 항만박대. 비린내가 없어 아이들도 좋아한다는데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이 냄새가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얇아서 살짝만 구워주고 가볍게 비틀어서 뼈를 발라내면 쫀득한 속살을 발라먹을 수 있죠. 직접 구워 먹는 박대구이 어찌나 쫀득하던지 앉은 자리에서 서너 마리는 뚝딱입니다. 생선이 아니라 익으니까 과자 같고 한 잔 생각난다. 와. 또 이 박대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면 달고나 체험도 있어요. 달고나 체험? 이게 단짠단짠 궁합이 딱인데요? 맞지. 이곳은 서천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감성 카페인데요. 여기는 제가 평소 다니던 그런 현대적인 카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예스럽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달까?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하던 목재와 장항 재련소에서 썼던 벽돌을 이용해 리모델링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난로 위에서 달고나를 만들 수 있어 추억 여행을 떠나기에 그만입니다. 잘 녹은 달고나를 하얀 설탕 위에 올린 뒤에 하트 모양을 찍어서 완성! 짜자잔! 잘 만들었죠? 이 하트 모양, 하트다 하트. 아주 오랜만에 만드니까 옛날 새록새록 초등학교 때 또 생각도 나고 아우 입에 침이 고이네. 한번 맛봐야겠다. 달콤한 추억 한 조각으로 기분까지 업! 맛있어. 아유, 역시 단 건 오라요. 단 거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달달한 달고나를 탁탁 두들겨서 조각으로 만들고 하얀 우유 속에 넣어주면
달고나 밀크티가 됩니다. 우유 속에서 사르르 녹아 달콤한 음료가 되는 거죠. 이 단맛을 시원하게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좋다. 와, 내가 만드니까 더 맛있네. 옛 글씨 따라 아날로그 감성을 느꼈던 서천 여행. 느린 엽서로 마무리합니다. 6개월 뒤 상하에게. 반년 뒤면 21년 8월이겠구나. 여름까지 아프지 말고 즐겁게 촬영 다니길 바래. 제작하는 감독님들과 같이 고생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챙겨보는 인기 코너가 되어 있길 기대할게. 오감도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자. 감성 충전 끝! 시간이 멈춘 마을 판교와 과거와 현재가 버무려진 장항읍. 그곳에선 옛날 글씨와 풍경들을 따라 빈티지한 감성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옛 추억 한 모금이 필요한 날, 서천으로 아날로그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널 처음 본 순간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먹을까? 이 텃밭에서요. 진짜 싱싱한 갓 따온 상추를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상에 탁 올려놓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일 때 호박이랑 청양고추 같은 거 그냥 톡톡톡 썰어서 넣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부추랑 오이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버무려서 오이 무침 같은 거 탁 내놓으면은 생각만 해도 좀 투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맛깔스러운 밥상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주변에 사대진미가 넘쳐나는데 생각보다 이런 밥상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원주시 호저면에 가면 땡땡땡이 있다. 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농가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아우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가보시죠. 건강한 밥상을 찾아 원주 호저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겨운 식당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오면 아주 건강한 밥상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농산물을 재료로 친환경 농가 밥상을 차리는 식당인데요. 지난 1월 초 호저면의 한 사회적 기업의 임원과 직원 19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지역의 맛집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다 원주 지역에서 난 재료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메인 요리를 해서 마파두부를 해요. 그래서 로컬 직매장에서 만든 즉석두부, 두부를 이용한 마파두부 요리가 주 메뉴거든요. 이야, 맛있겠네요. 우리 콩으로 직접 만든 두부니까 더 진하고 고소하겠죠? 사실 제가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건 매일매일 반찬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오첩반상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좀 식단을 좀 짜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매일매일 좀 바뀌어서 좀 신선하고 좀 맛있는 반찬들을 좀 제공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맨날 먹는 반찬이 매일매일 똑같으면 저기 실증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뭐 매주 주 단위로 해서 메뉴를 짜거나 그다음에 메뉴를 짤 때 주로 이제 저희 로컬 매장에 있는 이제 그 부재료, 원주에 나오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메뉴를 짜고 있어요. 식단표만 봐도 건강 밥상을 차리려는 농가 레스토랑 사람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이곳이요. 농가 레스토랑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을 공수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뭐 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무농약이라는 글자가 우리 시선을 가장 많이 끌어요. 원산지 보니까 국내산인데 원주시 호저면. 여기 또 원주시 호저면. 강원 횡성. 대부분 강원도 지역.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식자재들이 이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갓 수확한 신선함은 물론 지역 생산자들의 진심과 정성을 담은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이 농가 레스토랑으로 가는 게 맞죠? 네, 저희 농가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직접 만드는 두부나 아니면은 반찬 나오는 고기류들 그리고 뭐 쌈, 채소 등 뭐 각종 나물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이 지금 농가 레스토랑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일반적인 마트와 좀 차별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정확히? 이 마트는 뭐 로컬 매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어서요. 최소 원주푸드 인증부터 뭐 무농약,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물건들로만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들은 팔로 걱정을 덜어서 좋고 소비자들은 믿고 찾을 수 있으니 더욱 좋겠죠? 자, 이번에는 생산지로 가볼까요? 쓰이는 식재료들이 직접 나는 생산지를 한번 구경하러 와봤거든요.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 키 작은 이게 뭐예요? 다 이 풀이 시금치인가요? 시금치예요. 요즘이 딱 제철인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네요. 이렇게 이 지역에 이런 농산물들을 소비하는 게 어떠세요? 농민 입장으로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가 또 농사 전화도 안 팔아주면 우리가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잘 팔아주고 거기도 유기농을 갖다 또 식단을 그래 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가 대단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열심히 팔아주려고 그래요. 못 파는 거 없이 하나도 없이. 이 시금치들은 수확하는 즉시 농가 레스토랑으로 납품된다고 하네요. 다시 식당으로 가볼까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치.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밥상이란 이거다. 예, 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밥상을 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 조미료 이런 거 안 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된장고추장을 이용해서 간장을 이용해서 이제 반찬을 많이 하고요. 제가 말하는 여기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의 밥상은 건강한 밥상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돌봄 밥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돌봄 밥상.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 오첩반상을 보니까요. 이제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아요.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게 제가 생산지랑 농가까지 직접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밥상이 더욱더 정감 있고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고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차려진 오첩반상. 마치 어머니의 밥상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이 밥이랑 국이랑 반찬 몇 개만 있어도 사실 뚝딱이거든요. 일단 밥부터 좀 먹어볼게요. 진짜 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반찬도 하나하나 또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다 원주 지역에서 난 식자재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조미료도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실화냐고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버무린 시골 밥상은 동네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인기 만점이라네요. 사실 이 밥상 안에 이 지역민들의 땀과 원주의 자연이 다 한 상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앞으로 이 지역민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의 진미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착한 밥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착한 식재료에 어머니 손맛으로 맛을 낸 농가 밥상. 소박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 살찌우는 따뜻한 한 끼입니다. 네, 요즘에 수많은 SNS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리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방 자선생으로서 그 식당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제가 원래 또 목표가 있거든요. 제가 쉬는 동안 좀 살이 좀 뿡뿡뿡뿡 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살 좀 빼올게요.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 여기는 제주 김밥 맛집인데요. 제주 오션뷰, 제주도 비양도 뷰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보세요. 비양도. 와. 하긴 이게 김하고 밥이 있으니까 김밥은 김밥인데 이거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스시입니다, 스시. 근데 피자, 스시. 이 또 피자라고 하면 또 이게 들고 먹어야 돼요. 와, 이 소리를 바로 옆에서 그냥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각이에요. 김부각. 근데 이 부각의 향에 정말 그 초밥에 그 산미가 살짝 있는 그 초밥 향이 좀 나고 그리고 위에 살살 이렇게 녹는 아보카도에 연어에 참치에 그리고 당근이 딱 깔려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호불호가 없을 맛입니다. 와, 부각이 너무 바삭해서 입 다치십니다. 조금씩 드세요. 전복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밑에 안에 있는 밥도 개우밥 할게요. 개우밥. 이게 또 개우밥을 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날 수 있어. 비린맛도 날 수 있고. 나 제주도 사람. 먹어볼게요. 개우밥에서 나는 고소하면서 나중에 이 전복에서 불향이 나.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홀쭉하잖아요. 15피스. 이거 다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밥 한 3공기 이상 먹는 그 정도 양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게 참치 내장 젓갈. 요거를 김밥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요거 매력이네. 달달한 것이 참치 내장 젓갈이라는 걸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야 이거 독특하네. 하나 둘 셋 넷. Left hand right, left hand right, left hand right. 17. 여기는 색감이 너무 이쁘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선생님 살 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유 여러분 살은 먹으면서 빼야죠. 먹으면서 열심히 먹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메뉴로 고고. 다음은 계속 나를 때려보고 있었어 얘가. 자 보이십니까?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니면 요 정도만 딱 들러도 가운데가 부서지든가 꺾어지든가 뭔가 와르르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그 갈치를 먹을 때 뼈를 바르기가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잘 안 먹잖아. 저 지금 가운데를 그냥 다 씹었어요. 너무 바삭해. 갈치는 뼈를 먹는 거구나. 오늘 알았네. 갈치는 뼈를 먹는 거야. 오늘 찍어야 돼.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인. 자. 다행히 120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해서 또 빼야죠. 준비 운동 시작. 하나.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맛집은 제주도에는 정말 비주얼 깡패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SNS 뒤지다가 헉 하는 음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등치에 맞게 한 4인분. 아니죠,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리비가 빨리 안 먹으면 질겨지니까. 너무 부드러워.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 오호. 와. 다음은 국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도 보시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잔뜩 떠다니는 그런 텁텁한 그런 짬뽕 국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칼칼합니다. 깔끔해.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달리 무슨 소스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딱 좋아. 와. 호강해도 되나 몰라. 이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따로따로 노는 맛도 아니에요. 이게 다 해물이 다 살아있어서 다 각기 제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최연소 셰프님이었다는 거. 역시 오랫동안 음식을 한 스킬이 느껴집니다. 이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대강하지 않아요. 또 갈비를 또 뜯어야 돼, 갈비를. 여러분. 김성훈 선배님, 이금원 선배님 이거 하나씩 드실래요? 예? 하나씩 드세요. 저는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드실래요? 와. 이건 지금 우리 임플란트 하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냥 다 넘어가네. 행복해. 여기는 먹으면서 계속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2인분 시켜놓고 너무 부자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각종 해물에서 나오는 그 짭짤한 그 국물을 면이 이제 싹 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간이 딱 된 그 면의 맛, 그거 알죠, 여러분? 이야. 이 생면의 이 느낌. 이게 여러 가지 해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웜에. 아이고야. 그렇지. 요거지. 야, 오늘 비트 많이 먹는다.
선생님 몸무게 제시하죠. 예? 몸무게 제시하죠. 몸무게요? 아, 몸무게. 제가 다음 촬영까지는 제가 꼭 빼보겠습니다. 화이팅! 계세요? 나른한 오후,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어떠세요? 시선을 사로잡은 붉은 빛깔과 공기 중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천의 얼굴을 가진 홍차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홍차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아직은 겨울의 향기가 남아있는 청주시 운천동의 울리단길을 찾았습니다. 이 아담한 건물들과 상가들을 보면 울리단길에선 항상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리를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재미, 이곳에 오면 혼자 와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옛 감성을 자극하는 듯 정겨운 분위기. 청주의 명소로 자리 잡은 울리단길 한켠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 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치 있는 울리단길과 참 잘 어울리는 이곳, 바로 홍차 전문 카페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우와. 방문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조명 아래 홍차와 관련된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요. 유럽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앤티크한 소품들. 고풍스러운 카페 이곳저곳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페가 정말 예뻐서 일단 눈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커피 위주의 티타임을 즐겨왔었는데 홍차를 한번 알아볼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저희 티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알고 드시면 더 맛있는 홍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홍차를 마셔볼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홍차란 어떤 차일까?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사실 홍차는 녹차와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차나무에서 나오는 잎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홍차랑 녹차 같은 나무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만드는 재다 과정이 살짝 달라요. 네, 녹차는 그냥 찻잎을 그대로 만들었을 때 녹차가 되는 거고, 이 찻잎을 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산화 과정을 80% 이상 진행시켜서 만든 찻잎으로 만든 게 홍차입니다. 산화되는 과정에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고요. 우려낸 수색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홍차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홍차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녹차 잎으로 만드는데요. 수확한 찻잎을 말리고 산소와 접촉시켜 찻잎의 엽록소를 없애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붉은 빛깔의 홍차를 맛볼 수 있죠. 산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과 종류의 홍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홍차예요? 아, 예. 와, 거의 한 벽면을 다 채우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80여 종의 홍차를 취급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일부인데 원래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몇천 종의 홍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차의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이런 스트레이트 티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티요? 예, 스트레이트 티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나는 홍차를 모아서 만든 것을 스트레이트 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블렌디드 홍차입니다. 이게 섞은 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2개 이상의 지역의 홍차를 섞어서 이제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티는 그 매년 농사에 따라서 맛의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커피로 보자면 아메리카노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위스키처럼 홍차도 이렇게 블렌드를 하는군요. 네, 이제 차도 이제 티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렌드를 차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양된 홍차도 있습니다. 이제 홍차에 보통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향기로운 꽃, 달콤한 초콜릿, 캐러멜 이런 향을 입혀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예요. 저는 홍차는 얼그레이 요 정도, 밀크티 요 정도 알았었는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홍차. 알고 보니 홍차는
세계에서 소비되는 차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향긋한 맛과 향을 느껴볼까요? 이렇게 찻잔이나 이 그릇들이 너무 예뻐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왜 녹차나 다른 차를 마실 때는 다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홍차도 다기가 필요한가요? 사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티팟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설탕이나 밀크저그, 우유, 그리고 이제 물론 차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잔, 스트레이너, 스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그렇긴 한데 집에서 편하게 드실 때는 그냥 차와 머그컵 정도가 있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네요. 맛있는 홍차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미리 예열해둔 티팟에 찻잎을 넣고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정확한 양의 찻잎을 정확한 시간 동안 우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3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려고 하는 이 차는 어떤 차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차는 영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홍차예요. 요거는 이제 너무 편하게 부르는 차라 노멀티, 그냥 차 하면 이제 브렉퍼스트를 얘기합니다. 요거가 제일 많이 먹는 차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먹어요. 설탕도 다 빼고 물에 순전히 우려서. 원래는 설탕이랑 먹나요? 영국 사람들은 요 우리나라의 스트레이트 방식보다 조금 더 진하게 차를 우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유를 살짝 넣어서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에 맞게 우려낸 홍차. 찻잔에 거름망을 올리고 찻잎을 걸러내 줍니다. 은은한 향기. 맛보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향이 확 풍겨져 나오고 이 수색이 너무 예뻐서요. 벌써 즐거워요. 그렇죠.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도 벌써 즐겁습니다. 잘 우려진 차 보면 두근두근해요. 네. 붉은 빛이 매력적인 홍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기분이 벌써 상긋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은은한 맛이 매력적인 홍차. 우유와 설탕을 넣어 영국식으로 즐겨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밀크티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가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참 좋네요. 네, 우리가 요거를 밀크티라고 부르죠. 우유가 들어갔으니까. 그쵸? 영국에서는 우유가 들어간 지금 이 상태를 티라고 이걸 티라고 하고요. 부르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까 스트레이트 티를 블랙티라고 구분합니다. 블랙티. 한가로운 오후 시간 한 모금 한 모금 여유롭게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홍차. 이번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홍차를 만나볼까요?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라는 다즐링. 그리고 얼그레이의 과일 향을 입힌 레이디 그레이 홍차입니다. 이 다즐링은 인도에서 나오는 홍차입니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고 머스켓 향이 난다고 하는 홍차의 샴페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일 유명한 홍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쪽 홍차는 이제 가양 홍차, 플레이버드 티 중에 하나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얼그레이의 레몬과 오렌지 향을 살짝 섞어서 만든 레이디 그레이 홍차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맛있는데 홍차가 좀 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가 입맛 그런 분들은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우려드리면 괜찮으실 텐데 제가 맨날 우려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티푸드를 좀 같이 드셔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차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티푸드라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스콘인데 이제 스콘만 따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클로티드 크림과 달콤한 과일잼을 스콘에 동시에 발라서 홍차랑 먹는 것을 크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림티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유명하게는 그거 외에는 이제 달콤한 케이크, 이제 빵과 버터, 비스켓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달콤한 티푸드와 함께라면 홍차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크림티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는데요. 가족 혹은 지인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았던 홍차와 디저트. 그러다 보니 애프터눈 티파티라는 독특한 차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이제 공작 부인이 이름이 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 마리아는 사람이 이제 애프터눈 티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배가 고팠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너무 텀이 기니까. 예, 그래서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을 달래기에는 좀 그렇고 차를 먹으면 티푸드를 주니까 그걸로 허기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차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달라. 그래서 티푸드랑 배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먹다가 옆집 사람도 부르고 앞집 사람도 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왕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고파서 시작한 작은 티파티 모임이 점점 사교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이제 애프터눈 티 문화의 시작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 운영 중인 홍차 전문 카페. 홍차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등 홍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증근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차를 선보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홍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를 맛있게 우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시피를 계속 연구하고 이 차는 이렇게 우렸을 때 맛있고 저 차는 이렇게 우리면 더 맛있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밀크티도 파우더를 쓰지 않고 직접 여기서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홍차의 세계를 모르셨다고요?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즐거운 시간까지 선물해주는 홍차와 함께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울한 날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다고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맛있는 홍차 한 잔 추천합니다. 강원도 속초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악산, 동해바다, 중앙시장 그리고 닭강정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바로 속초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갯배입니다. 네. 자, 속초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갯배. 오늘은 속초의 상징 갯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갯배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속초의 명물이자 실향민 문화의 대표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갯배. 속초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갯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갯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저도 여러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타네요. 네. 근데 사실 이 갯배의 역사와 어떤 문화 이런 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한 분 제가 모셨거든요. 선생님 저쪽에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갯배를 타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높고 화려한 빌딩이 많아진 속초. 하지만 그 사이 낡고 작은 갯배가 있습니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이 작은 배는 우리 곁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죠. 일일이 손으로 와이어를 끌어당겨 움직이는 갯배. 직접 끄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불과 5분, 금세 아바이마을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지형이 섬과 비슷한 고제 끝부분에 있어 교통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갯배 이야기의 저자이자 속초 향토사 연구가인 엄경선 작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갯배를 타고
직접 제가 이렇게 끌어가면서 여기 딱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갯배가 없었으면 이 안쪽 마을이 상당히 고립이 됐겠네요, 진짜. 여기 청호동에 예전에는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시내로 넘어가려면은 이 갯배를 타고 바로 넘어올 수 있었으니까 이 청호동 마을과 시내 또 아니면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이 갯배였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 둥지를 튼 외로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낯선 땅에 적응해 살아야 했던 실향민들이 정착한 곳은 파도에 떠밀려온 모래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청호동이었죠.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선생님, 여기 갯배는 이제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딱 생긴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갯배가 그때도 뭐 이 실향민들이 속초 시내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만은 훨씬 그 이전부터 속초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이 뭐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또 어르신들 말씀을 보면은 이 중형 버스, 사람이 다니는 시내 버스 형태의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탈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갯배가 운행이 됐었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요.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갯배가 운행됐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실향민의 각별한 통로, 현대화 물결 속 조금은 낯선 교통수단.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 갯배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흐릅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 옛날 그 가을 동화. 은서 슈퍼 뭐 그 집 아닌가요? 예? 전 국민들이 하던 신금을 울렸던 가을 동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그 은서라는 주인공의 집이 바로 여기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네요. 슈퍼에서. 슈퍼에서 지금은 이 순댓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갯배의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다른 갯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 드라마와 영화 속 갯배는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청호동이 관광지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죠. 내게 뒤돌아서지 말아요. 선생님 속초에 오니까 가자미 식혜가 딱 떠오릅니다. 이거 진짜 참 입맛 돋우는 아주 좋은 음식인데 이게 실향민들의 어떤 그 아픔 또 뭐 그런 게 서려 있는 즐겨 먹던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속초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별미. 그건 바로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가져온 그들의 고향의 맛. 함경도식 가자미 식혜입니다. 이북에서 이제 대부분 이북 음식 식혜는 이북 음식이죠. 찬 곳에서 이북이 좀 차잖아요. 찬 곳에서 이제 가재미나 명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장을 해서 저장 음식이죠. 겨울에 특히 많이 먹는 저장 음식입니다. 그래서 실향민을 통해서 이제 또 속초를 대표하는 또 그런 음식이 그렇죠. 식혜가 된 거군요. 선생님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바이 마을 먹자골목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아바이 마을이 에서 보면은 가장 북쪽 끝이죠. 여기가 실향민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 제가 여기 뭐 이 골목 여러 번 왔습니다만 다 맛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 점심 시간도 됐는데 이렇게 좀 먹으면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들어가시죠. 근데 이 가자미 식혜를 보니까 제가 또 예전에 그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그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백석 시인이 가자미 식혜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이 백석 시인이 1936년부터 38년까지 그 함흥 여자 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사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함주시초라는 어떤 시를 연작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문학 작품 시와 수필 속에서 바로 우리 속초에서도 맛볼 수 있는 실향민들의 음식, 함경도 음식들이 나오죠. 아하. 사실 요번에 이제 이 갯배 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으로 해서 속초 민예청에서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결과물로 이 책 갯배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 딱 써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본격적인 어떤 향토사보다는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갯배와 갯배 주변 또 이쪽의 또 음식 문화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는데요. 시인 백석은 동해바다의 풍류와 맛을 즐겼는데요. 그의 문학 작품 속엔 살이 찰진 가자미 식혜와 가자미 회국수가 등장합니다. 함경도 순대가 속초 앞바다로 건너와 탄생한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역시 별미 중의 별미죠. 갯배는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물이 아닌 땅 위에도 터를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엿볼 수 있죠. 지금까지 갯배를 통해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다면 이젠 앞으로의 가치와 비전을 엿볼 시간이 아닐까요? 첨단 교통이 발달한 세상 속 도심 한가운데 갯배는 다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갯배가 영원히 물 위를 오가며 속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길 바랍니다.